저, 저도 똑같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실례지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여기서 발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다른 발표자분들은 다 안내해 주시던데 왜 저만? 저도 참가비를 정상적으로 냈고 여러 절차를 밟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쪽은 특별히 요청할 만한 자격이 없어서 그래요. 자원봉사자 주의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은 여전히 억울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미 다 설명했는데요. 불편하시면 다른 데로 가보시죠. 여긴 VIP 발표자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주희의 목소리는 대단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경멸이 배어 있었다. 작은 마이크가 달린 볼펜을 정돈해 놓은 탁자 옆 분위기는 순식간에 서늘해졌다. 자, 모두 진정합시다. 회의장 한쪽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지켜보던 운영진 중 한 명이 나섰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살벌했다. 일부 기자들과 스태프들은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고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 섞인 시선으로 손흥민과 주위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거 녹화해야 하는 거 아냐? 구석에서 수군대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게.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유명 축구 선수인 건 알지만 왜 이렇게 대우를 못 받지?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글로벌 컨퍼런스에 초청된 주요 발표자라고 들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왜 바로 옆 발표자들은 이미 단상에 섰는데 저분만 배제가 되지? 이 순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강렬한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우리 이 회의장,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큰 국제 행사장이라면서 귓가에 속삭이듯 말하는 이도 있었다.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면 어쩌자는 거지. 손흥민 같은 사람한테 이러면 난리 날 텐데. 주위는 이미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작은 불빛이 번쩍였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라이브로 올리는 듯했고 이 장면 꼭 계속 지켜봐야겠어 라는 말까지 돌았다. 원래 이런 곳은 독일, 베를린 행사 때부터 국제 기준에 맞춰 무대 단 높이라든가 경사로 등을 다 준비한다고 들었는데요. 한 해외 발표자가 옆 사람에게 설명하듯 말했다. 근데 아까 누구도 그 경사로를 찾지 못했다고 했지? 그게 왜 없다는 거지? 그러게 말이에요. 손흥민 씨도 무릎 상태가 완벽하진 않다던데 그걸 배려하지 않은 건가요? 주변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듯 갈등의 중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주희와 손흥민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희 씨, 제가 뭐 크게 잘못이라도 했나요?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본인 명단이 확정 VIP가 아니니까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주희가 시선을 들어 똑바로 마주쳤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신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를 일으키다니요. 저야말로 제대로 된 무대나 장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었습니다. 그야 뭐 제게는 한쪽 말만 들려오니까요. 어쨌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 순간 주위 사람들이 크게 술렁였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니 이게 말이 돼? 저건 거의 무시잖아. 아니 손흥민이라도 일반 발표자로 분류가 될 수 있지. 그런데 아예 단상에 못 서게 막는 건 좀 심하잖아? 마치 냉기류가 스며들어온 듯 열기로 가득했던 회의장이 일순 쓸쓸해졌다. 안내 데스크 근처에 있던 다른 스태프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뛰어왔으나 주희와 본인들의 관계를 의식하는지 선뜻 개입하지 못했다. 계속 지켜봐. 이거 분명히 큰 문제가 될 거야. 그러게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럽 본행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태가 그대로 퍼지면 전 세계에 망신할 텐데. 지금 이 발표자들을 모집한 이유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들었는데 정작 가장 유명한 축구 스타가 저렇게 홀대를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댔지만 주인은 그 목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도 기다리면 나중에라도 발표 기회가 주어지긴 하는 겁니까? 손흥민은 최대한 자제하려는 듯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건 제 영역이 아니고요. 회의장 시설 관리자나 다른 높은 분이 결정할 겁니다. 주위가 고개를 돌렸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경사로를 설치하겠다든가 마이크 단 높이를 낮추겠다든가 하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다른 나라 발표자들한테는 이미 그런 부분 다 맞춤형으로 해주셨잖아요. 그분들은 사전에 요청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사전에 요청을 메일로 받았다는 내용은 못 봤는데요. 혹시 잘못 보냈으면 어쩔 수 없네요. 이 순간 뒷줄에 서 있던 또 다른 발표자, 독일에서 온 크라우스 박사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실례합니다만 저도 같은 메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습. 손 선생님께서 몇 주 전부터 정확히 요청하신 내역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일제히 크라우스 박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런가요? 주위가 움찔하며 잠깐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다. 네, 저희 국제 발표자 그룹에 공유된 문서에 따르면 무대 높이와 단상 접근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별도로 문의하셨더군요. 그건 아마도 담당자 실수일 수도 있고 어차피 여기 규정상 사소한 문제라서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죠. 규정이라니요, 접근성이 사소한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크라우스 박사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렸다. 유니버설 스피킹, 어코모데이션을 보장하자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모인 거 아닌가요? 독일 베를린 본 행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이미 몇 달 전부터 논의 중이었는데 뒤에서 다른 발표자들도 크라우스 박사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주희 씨, 저도 같은 의견입니?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한 인권단체 대표인 말이 예전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장애인이나 부상 입은 발표자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조차 아무런 개선이 없다니요. 잠시만 여러분, 저도 여기서 일하는 스태프 중 한 명일 뿐이고요. 이렇게 크게 떠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희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고 눈길은 서류 뭉치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시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이야말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손흥민이 갑작스럽게 한 톤 높인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왔을 무대나 경사로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건 단순히 제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라도 공평하게 발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주인은 여전히 눈을 깔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라는 속삭임이 이어졌다. 잠깐 주희 씨, 이쪽으로 와보세요. 다른 스태프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귀찮게 됐네. 주희가 작게 중얼거리며 그 스태프를 따라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갔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 소리는 주변에 여전히 들릴 만큼 가까웠다. 주희, 지금 저 사람 정말 유명한 축구 스타인 거 몰라? 여기 초청된 이유도 크게 홍보하려고 그런 거잖아. 유명하다고 다 같은 건 아니야. 그리고 난 그 사람이 예전부터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들었어. 그건 아니야. 그 사람 오히려 축구 외 분야에서도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주장해온 걸로 유명해. 나한테는 그냥 스타 마인드로 특권만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짧은 대화가 그대로 공개적으로 흘러나오자 구석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던 이들이 이거 완전 대놓고 차별이잖아 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다 베를린 본 행사까지 말이 전해지면 주최 측 망신 제대로겠는데. 그나저나 지금 이 행사장은 한국이라서 더욱 조심해야 할 텐데 손흥민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홀대를 당하면 얼마나 세계적인 비난이 쏟아질지. 주희와 스태프가 돌아오는 사이 손흥민은 여전히 서류 더미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참담함과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손 선생님, 저희가 다시 한번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또 다른 운영진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감사합니. 하지만 확인만으로는 부족해요. 지금 발표 직전이고 단상 접근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으니 혹시 다른 발표자들과 교대로 진행할 수 있게 일정을 조정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지만 이번 행사의 주제 중 하나가 장애를 넘어선 모두의 발표 기회라고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 순간 다른 세계 각국에서 온 발표자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다. 모두가 맞다. 이건 잘못됐다. 며 강한 목소리로 동조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를 봐왔어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 접근성을 단순히 옵션으로 두지 말아야죠. 이게 베를린 본행사 전초전이라더니 그래서야 되겠어요? 주인은 여전히 뻣뻣한 자세를 유지했다. 모두들 감정적으로 나오시는데 저는 규정을 따를 뿐입니. 그리고 이 행사장 구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 규정. 그런 규정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크라우스 박사가 언성을 높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위가 갑자기 소리쳤다. 난 그저 봉사자로 왔는데 행사 기획 쪽에서 손흥민이라고 따로 챙길 필요 없다고 들었어요. 원래부터 다 해결됐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무시하실 건가요? 마리가 따지듯 물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주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설령 제가 무대 경사로를 깔아달라고 해도 시설팀이나 높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든다. 설계가 어렵다.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를 안 내줄 거예요. 그리고 VIP 명단이 아니라면 더더욱 힘들고. 순간 곁에서 지켜보던 참관객들이 하나둘씩 이 논쟁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그런 규정이 잘못이라는 거죠.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같아요. 손흥민 씨는 축구 선수지만 굳이 체력만 믿고 무대에 오르고 싶다기보다 이런 접근성 문제가 왜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지 항의하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 항의하려던 건 아니에요.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사실 평소에 무대 위에서 공연이나 발표를 쉽게 하던 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릎 부상을 당하고 보니까 작은 단차도 생각보다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신 거군요. 마리가 눈을 반짝였다. 네. 그냥 나도 힘든데 나만 좀 편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는 순간부터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 얘기를 왜 미리 안 하셨어요? 주희가 비꼬듯이 말했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렸을 줄 아시나? 아니요. 제가 미리 설명하려고 메일도 보냈고 담당자에게 문의도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회신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말고 위쪽에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해 보시죠. 저는 계속 할 일이 많습니다. 손흥민은 참담함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다른 발표자들도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한편으로 주위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오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곧이어 행사장 곳곳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해외 언론인으로 보이는 몇몇은 이미 메모를 하며 회의장을 돌아다녔다. 이대로 두면 이 컨퍼런스 전체가 욕을 먹게 될 텐데 손흥민 씨를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폭풍 같은 비난이 쏟아질 거야. 주최 측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자 한 관리자급 인물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죄송합니 상황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손 선생님. 잠깐 말씀 가능하실까요? 관리자님 이분 VIP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주희가 즉각 끼어들었다. VIP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분은 우리 행사에 귀중한 발표를 해주실 분입니. 그리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야지요. 그럼 지금이라도 무대를 교체하시겠다는 건가요? 이 큰 컨퍼런스에서 오후 발표가 바로 시작인데 관리자는 난처해 보였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무대단을 조정해 보겠습. 시설팀과 협의해 볼게요. 주위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으나 주위는 계속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손흥민을 바라봤다. 결국 특혜를 받는 거네요. 참 대단하시네. 그게 왜 특혜죠? 손흥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그저 누구든 편하게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 꼭 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너무 감정적으로 몰아가지 마시죠. 크라우스 박사가 거들었다. 이건 인권과 접근성의 문제지 누가 더 유명하냐, VIP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모두 너무 흥분하셨네요. 마리가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했다. 어떻게 보면 주희 씨도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을 수 있고 또 행사장의 주최 측 책임도 클 거예요. 그러니 서로 말이 통하는지부터 확인해야죠. 그러나 이 자원봉사자분은 처음부터 손 선생님을 적대적으로 대했어요. 크라우스 박사가 분개했다. 제가 봐도 그랬어요. 뒤에서 다른 발표자들도 맞장구 쳤다.
그러자 주희가 한숨을 푹 쉬며 마지못해 말문을 열었다. 저도 들은 게 있어서요. 과거 다른 행사에서도 손흥민 씨가 경사로 없으면 발표 안 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더군요. 기획단이 난처해졌다는 얘기를 누군가에게서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또 같은 요구를 하나 싶었죠. 실제로 이벤트 비용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오해가 있네요. 저는 경사로 없으면 발표 못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어도 일부러 행사를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무대에 못 올라가는 걸 어떡합니까? 이건 제 능력 밖의 문제잖아요. 그건 몰랐어요. 주희가 눈을 깜빡였다 순간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전부 제 선입견이었나요? 그러자 크라우스 박사와 마리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것 같습. 비용 문제나 규정 문제보다도 이건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 주인은 얼굴이 약간 달아오른 듯 보였다. 근데 이제 와서 어쩌죠? 무대 장치 변경하겠다고 해도 설마 진짜로 일을 벌일지 모르겠네요. 관리자는 이미 무정의를 들고 시설팀과 분주하게 대화 중이었다. 네, 당장 가니 경사로라도 준비해 주세. 그리고 단상을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낮추고, 예, 조금이라도 움직여 주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행사 이미지 전체가 달린 문제니까요. 주인은 그 장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뒤이어 쏟아지는 발표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듯 뻣뻣이 선 어깨가 서서히 내려갔다. 잠시 후 시설팀 몇 명이 바쁘게 무대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고 서너 명의 인부들이 이동식 경사로를 실어오고 있었다. 손 선생님, 지금 당장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발판을 두어서 올라가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리자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저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해외 발표자 중에서도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다행이군요. 마리가 박수를 치듯 손뼉을 살짝 모았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니 이제부터라도 규정이나 인식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죄송해요. 주희가 고개를 푹 숙였다. 제가 너무 일방적인 시선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일하면서 계속 듣던 말이 VIP 아니면 무시해라. 스케줄에 맞춰 처리하기도 벅차다였어요. 그래야 편하다고 생각해왔죠. 괜찮습. 사실 저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얘기가 통하니까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네요. 손흥민이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러자 주변의 다른 발표자들도 안도한 듯 웃었다. 그러나 아까까지 울분의 참 목소리들이 단숨에 사그라들지는 않았다. 이 문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크라우스 박사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독일 베를린 본행사에서도 이런 접근성 문제는 아주 예민할 거예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게 주목받을 수도 있고, 물론이죠. 지금 여기서 고치고 나아가 베를린 행사 전반의 규정도 개선해야 해요.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국제인권단체도 공식 입장을 낼 겁니다. 한편 구석에서 촬영을 계속하던 몇몇 미디어 관계자들이 서로 속닥였다. 드디어 상황이 해결되는 건가? 이 장면을 편집해서 보도하면 자원봉사자의 잘못된 태도와 조직의 늑장 대응이 이슈화되겠지. 네, 그럼 공식적으로 컨퍼런스 측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할 거예요. 주희는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 선생님, 다른 분들 정말 죄송합니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네요. 그러자 손흥민이 한 걸음 다가섰다. 저는 제가 받아야 할 사과 이상으로 여기 계신 다른 발표자들과 이 행사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진심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이 다시금 경청했다. 주인은 작게 한숨을 쉬고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성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선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스타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도 이 일 계기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네요. 사과드립니.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발표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겠습니다. 관리자 역시 덧붙였다.
이번 계기로 행사 규정 전반을 재검토해서 유니버설 접근을 어떻게 실현할지 논의하겠습니다. 그러자 크라우스 박사와 마리, 그리고 다른 해외 발표자들도 박수를 쳤다. 좋습니다. 이런 약속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해요. 물론이죠. 관리자는 기분 좋게 미소를 지었다. 이미 시설팀이 몇 개 가니 경사로와 높이 조절 가능한 단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향후에도 이런 장비를 상시 구비할 계획이고요. 아, 다행이네요, 손 선생님. 이제 곧 발표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한 스태프가 다가와 말했다. 그 말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 그리고 정말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스태프분들께도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긍정적으로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그제야 주희의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다. 손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면 발표 전에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주희와 손흥민은 구석에 가니 탁자 쪽으로 이동했다. 어딘가 주희가 조심스럽게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화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뭐랄까 이 행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내가 잘나서 VIP만 챙기면 행사 진행에 문제 없을 것이라는 말을 윗사람에게 수없이 듣다 보니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배우고 적응하면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오늘 세계 각국에서 온 발표자들이 한 목소리로 항의하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모두가 단순히 편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등을 원한다는 걸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저로서는 그걸로 충분해요. 손흥민은 시계를 한번 확인하며 덧붙였다. 조금 있으면 제 발표 시간이네요. 같이 가실래요? 주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슬며시 웃으며 말했다. 실은 제자리로 돌아가서라도 돕고 싶어요. 제가 직접 시설팀을 도와서 무대 주변 정리를 할게요. 감사합니.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지켜볼 겁니다. 잠시 후 안내 스피커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국제 컨퍼런스 발표 순서 중 하나로 손흥민 님의 특별 세션이 시작됩니. 모든 발표자분과 참가자분들은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 이번 세션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무대라는 제목으로 행사장 측에서 새로운 무대 조정과 경사로 준비를 진행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안내가 나오자 사람들은 다시금 술렁였지만 이제 분위기는 전과 달리 한결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렀다. 좋아, 드디어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행사의 접근성도 개선되면 좋을 텐데 하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렸다. 관리자는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모든 참가자 여러분,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 오늘부터 우리 컨퍼런스는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을 시작하겠습. 우선 간이 경사로를 설치하고 발표자 단상을 조절해 누구나 서 있기 편하도록 만들겠습. 앞으로는 명단이나 VIP 여부를 떠나 모든 발표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도 바꾸겠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외신 기자들은 즉석에서 짧은 인터뷰를 시도했고 다른 스태프들은 허둥지둥 뛰어다니면서 행사 스케줄을 다시 조정했다. 주희는 시설팀 옆에서 손수 공구를 건네거나 무거운 판자를 들어주며 분주히 움직였다. 정말 고마워요, 주희 씨. 무대단 높이를 시험해보려는 스태프가 말을 건넸다. 덕분에 일이 술술 잘 풀리네요. 아니요, 제가 미안해서라도 더 도와야죠. 오늘 당장 다 완벽하진 못하겠지만 저부터라도 의식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무대가 어느 정도 정비된 뒤 손흥민이 올라섰다. 비록 임시로 깔린 경사로였지만 생각보다 견고했고 그가 발을 디딜 때 큰 불편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발표자들이 경사로를 함께 사용하며 이제 무대 접근이 훨씬 편하네요 라며 만족스러워했다. 안녕하십니까, 손흥민입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기쁩니다. 와,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사실 아까 겪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 하지만 이렇게 금방 조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어주신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누군가 외쳤다.
제가 축구 선수로서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몸을 많이 쓰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무대를 마련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제 무릎 부상 이후 작은 계단조차도 얼마나 부담이 큰지 깨달았고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주인은 무대 아래에서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다. 동료 스태프가 가볍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네,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행사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손흥민은 연설을 이어갔다. 이번 일로 분노하셨을 분도 계시고 의문을 품으신 분도 계실 겁니. 그런데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미습 지금 이 행사장처럼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낸다면 베를린에서 열릴 본 행사도 진정한 누구나 발표할 수 있는 무대로 완성될 거라고 확신해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마리와 크라우스 박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발표가 끝난 뒤 주최 측 대표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손 선생님과 모든 발표자 그리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 우리 컨퍼런스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다짐을 드립니. 앞으로 모든 발표자와 참관객이 인종, 장애,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동등한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규정과 인프라를 재정비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넘겨받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처럼 갈등과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 우리가 진짜로 배울 수 있다면 그 또한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꼭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무대 아래에 있던 몇몇 관객이 외쳤다. 그럼 저희 이 장면을 영상으로 꼭 공유해야겠네요. 당연하죠? 손흥민이 환하게 웃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상황을 알고 또 이후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러자 손흥민이 그녀를 향해 손짓했다. 주희 씨, 올라오세요. 네? 저요? 앞으로도 이런 접근성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실 거라 믿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주희가 무대로 올라와 작게 목례했다. 모두들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변화를 위해 직접 노력하겠습. 담당자분들께 정책 개선 제안도 하고 현장에서 느낀 걸 피드백도 하면서요. 제발 제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좋습, 이제 우리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 보죠. 손 선생님, 덕분에 우리 행사 분위기가 한 단계 진화한 느낌이에요. 다른 스태프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이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몇몇 외신 기자들은 곧장 손흥민에게 달려가 질문을 쏟아냈다. 손 선생님, 베를린 본행사에도 참석하실 예정인가요? 네, 아마도 발표를 할 것 같습. 그때도 더 나은 접근성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릴 텐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 싶으신가요? 우린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무대를 꿈꿉니. 모두가 평등하게 서는 무대야말로 진짜 글로벌 컨퍼런스죠. 마지막으로 주최 측 대표가 단상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오늘 일련의 소동을 계기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습.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며 또 변화를 약속드립니. 그리고 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발표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 앞으로 이 발전 과정을 끝까지 주시해 주시고 혹시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사진을 찍으며 SNS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주위도 어색한 표정으로 그러나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마지막까지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홀 밖으로 나오면서 몇몇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얘기 꼭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어요. 맞아요. 그래야 다른 행사나 조직도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테니까요. 그럼 우리도 SNS나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을 올릴까요? 구독자들한테 공유해서 다음 행사 때는 어떻게 변했는지 지켜보도록 말이에요. 좋아요. 계속 상황을 추적하면 내일도 모레도 분명 더 나아진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손흥민은 한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네고 차량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를 따라오던 지인이 조용히 물었다. 혹시 오늘 일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런 갈등을 통해서라도 결국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니 보람을 느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관심 기울일 생각인가요? 네, 물론이죠. 저도 배우고 있습.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에 공감해 주길 바라요. 그는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한 손을 꼭 쥐었다. 멀리서 보던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울려 퍼졌다. 주최 측의 스태프들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매뉴얼 작성을 시작했다. 주희는 거기에 동참하며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제 실수를 거울 삼아서 여기에 제 경험을 녹이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옆에 동료가 미소 지었다. 이 일이 영상으로도 기록됐으니 사람들이 꾸준히 지켜볼 거예요. 구독자가 많으니 댓글도 엄청 달릴 테고. 그럼 저희도 이어지는 개선 과정을 계속 올려서 다음 만남까지 우리 컨퍼런스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보여주면 되겠네요. 좋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네요. 그렇게 행사장에 긴박하고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롭게 싹튼 의식과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어느새 늦은 오후가 되어 붉은 노을이 창가를 물들이고 있었다. 손흥민은 출구를 향해 걸어가다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 무대와 스태프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다음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그런 다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 말이 꼭 결심처럼 들리도록 살짝 미소 지었다. 길게 이어진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은 참석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접근성 문제와 차별에 대한 공론이 이루어졌고 주최 측의 공식적 약속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접한 이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만약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 이야기를 많이 공유해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지. 그래,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앞으로 지켜보자고. 주인은 행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도우며 마지막으로 스태프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여러분 오늘 많은 걸 배웠네요. 앞으로는 참가자의 입장을 더 우선해서 생각해야겠어요.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 우리 모두 달라지길 희망합니. 그리고 혹시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함께 보며 의견 나누면 좋겠습. 내일도 개선 진행 상황을 영상으로 업데이트하겠습. 꼭 지켜봐 주세요. 이 메시지는 채팅방에서 빠르게 공유되었고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을 언급하는 글도 이어졌다. 맞아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해야죠. 이제부터는 행사장 내부 매뉴얼뿐 아니라 모든 행정 절차도 다시 검토해 봅시다. 그렇게 컨퍼런스장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베를린 본행사를 앞둔 이들은 오늘의 소동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손흥민을 비롯해 여러 발표자가 제기한 접근성 문제는 단순히 한 번의 갈등이 아니라 국제 행사 전체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다음에는 모두가 편안히 설 수 있는 무대를 보여줄 거예요. 손흥민은 채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그렇게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다들 내일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누군가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끄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 그 순간 손흥민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작게 웃었다. 모두가 그 미소의 의미를 아는 듯 함께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앞으로 다가올 더욱 큰 변화의 예고편으로 남았다.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 라는 질문과 함께